이상으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미래첨단산업과 한 가지 더 질의. 국가 그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검토 평가 하고 지정이 올해 상반기에 되는 건가요? 당초에 5월 18일 날 저희가 PPT 발표를 했고요. 18일 날. 6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산업부 쪽에서 조금 조정이라든가 이런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 발표. 예. 별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일단은 그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 시구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몇 군데 선정되는 거죠? 그 기소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지금 뭐 이게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지원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비용이나 뭐 이런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은데 이게 꼭 저희 평택시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여기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스마트 도시가 그 서정 샛들마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올해 말까지. 그 자료에 보면 그 주민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주민 수요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1순위가 이제 주민 쉼터 조성이고 2순위가 노후 건축물 개보수,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3순위가 이제 주차 공간 확보 이런 문제들이 제일 지금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뭐 저거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제 서정 샛들마을이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가 많지는 않아요. 5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를 다 그때 이제 조사를 많이 했지만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사업만 추려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한 게 이제 안전확보 시설. 지금 이제 어울림센터는 아직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인증 받는 것 때문에 요거 다 마무리가 되면 아마 9월 중으로는 착공 들어갈 것 9월 중에.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을할길 정비도 지금 이제 거기에 마을할길 정비에 안전난간이나 노후 담장 개선 1차는 끝났고 2차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담장 시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줘서 거기서 지금 추진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어울림센터는 9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 기간을 예. 1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지금 1년 하고 있습니다. 연장하실 예. 계획. 지금 이쪽 그 뭐 도시생 사업 그 현장이 다 그렇겠지만 이런 진짜 거의 뭐 고령자분들이 사시고 그다음에 그 뭐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계층이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시고 노후 건축물들도 이미 많고 막 이런 대다수가 다 비슷할 텐데 저희가 이게 지금 이런 이제 공모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담길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예,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게. 예. 그럴 때 좀 저희가 그 이런 그 지금 수요조사 나왔던 이런 내용들 이 지금 그런 도시재생 그런 구도심 가면은 이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 대중교통 그 버스가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는 또 택시도 잘 안 다녀요. 택시도
이런 이게 교통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 이것도 다들 뭐 이렇게 밀집돼 있으니까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그죠? 근데 이 뭐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는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문제니까 이런 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의 이제 공모 시점에는 네. 저희들이 그 현장 실사 조사를 다 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분들 다 현장을 조사해서 어떤 게 과연 필요할 건지 그걸 판단하고요. 아까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한 현장 한 라인 확장하면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국토부에서도 요구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다 아예 그 처음에 공모할 때 다 빼버려요. 아 그런 부분들은 예, 비용이 많이 국토부에서는 들어가고. 비용 관계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뜰 같은 경우는 55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도로 확장을 한다면 보상비만 아마 그것도 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렵고요.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마을관리센터나 이런 거 그런 거를 확장하는 사업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주차장이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 토지의 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건물로 한다면 그건 가능해서 샛들마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울리센터나 이런 거 지면 지하에다 뭐 거기에 건물 대수에 따른 주차장이나 이런 거 확보할 수 있고요. 다른데 서정도 인정사업이나 이런 데도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지하 2층을 파든지 지하 1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기 보면 이제 공폐가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빈집들 그런 것들 지금 정리 지금 하시는 그 사업의 내용이 있던데 예예예. 그런 거 빈집들 저기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제 그걸 매입하는 거잖아요 빈집을 그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입은 안 하고요. 아, 토지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고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건물만 거기에 참고하는. 이제 그 저기를 조금 줘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냐면요. 만약에 거기에 건물이 있던 거를 철거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그 주차장이나 소공원, 뭐 생태터판, 주민운동시설 이런 거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니면 그런 게 있고요. 보수 후에 공공활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중에 우리가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텃밭이나 뭐 이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신다. 예예예. 근데 그런데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예예. 주차장을 좀 어느 정도로도 좀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단지 그거를 활용하면 좋은데 토지나 건물주의 그 동의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뭐 나대지로 있을 텐데 잘 토지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좀 적극 그런 쪽으로 해서 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그 슬레이트 주택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철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 성면 관련돼가 그거는 주택과에서 주택가에서 하는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사업 연장을 해서 원림센터도 확보하시고 그 착공을 하고 이제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울림센터가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거기 그 협의체 회장님이 요구를 하셔갖고 네. 했는데 항공 그 저기 구역에 막 그 고도 고도 제한에 제한에 걸려가지고 예. 이게 그것 때문에 그거 푸느라고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그러니까 그 미군 측하고 협의 봐가지고 지하층을 지상층을 올려서
지상 4층으로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인증 절차만 끝나면 9월달에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주민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나 이런 건 계속 하시는 거죠, 정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그 주민 협의체 지금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전부 다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참여도 이게 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참여도가 좀 적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주민들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런 협의체도 몇몇 사람들의 그런 협의체가 아닌 좀 거기 그쪽 있는 거의 시민들이 좀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편중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이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됐고 결속이 되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226페이지 그 서정동 인정사업 행복 두드림센터 그 착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는 다 끝났죠? 설계도 끝났고요. 지금 현재 그 인증 절차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제 올 9월부터 공사 착공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주차장 거기 현 주차장이잖아요. 예. 거기에 그 주차장을 이제 폐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주변에 그 주차난이 또 심각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뭐 대비책은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그 9월 달에 이제 착공하면요. 한 2달 전에 그 주민 협의체하고 거기 통장님하고 송탄 출장소 그 교통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 무인 저기입니다. 지금 그 주차비를 안 받는 예,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장기 주차가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빼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주변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인정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그 지저분한 도로가 이런 게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7월 중순경이면 아마 착공을 할 겁니다. 7월 중순. 예. 그러면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교통은 그때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면이 한 60 몇 면이죠? 현재 지금 60면 정도 됩니다. 60면 정도 되죠. 예. 이렇게 되면 거기다 다 이제 빌라들 모여 있는 빌라촌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이제 주차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아시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착공하기 전에 좀 대비책 마련하셔가지고 예. 네, 좀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 질문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그 우리 GTX A 신호선 이제 평택 연장 관련해서 지금 개통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예, GTX-A는 저희가 연장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했을 경우 빠르면 한 27년에서 28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는 저희가 이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제 국가 계획으로 반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한 2032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 저희가 부담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GTX 사업이 추진 방식이 이제 지자체 요구 사업과 이제 국가 계획 반영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건설비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
GTX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 요구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건설비 및 운영비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계획으로 추진할 때는 건설비는 국비 70, 그리고 지방비 30%이며 운영비는 100%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100%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건설비는 국비 70에 지방비 30 이렇게 부담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운영비를 100%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 그거와 그다음에 향후 대책. 지금 GTX 운영사와의 협상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거 및 그 실제 운영 수입 등에 따라서 운영비는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좀 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비는 지침상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지침 개정 전에 개설된 경의 중앙선이라든지 경천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돼서 국토부에서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지침 개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GTX 연장하게 되면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몇 개 지자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들과 협체를 구성해서 이 운영비 부담에 대한 국비 부담을 갖다가 한번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비를 많이 부담시켜가지고 저희 지금 지자체 저희 시에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A하고 C 노선 연장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산정한 금액이 한 2,7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GTX A 같은 경우는 저희 평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냥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일단 수용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SR 차량기 지정과 관련해서 동탄역 및 평택역 역사 개량하는 사업비 반복선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TX C는 현재 연장권이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한 사업비는 한 5천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계획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국가 사업으로 해서 저희 지방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금액이 5천억이란 말씀입니까? 예, 5개 노선을 갖다 하는데 계략적인 사업비가 한 5천억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좀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했고 뭐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가나 거기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GTX C 같은 경우는 창동역을 갖다가 지하화하는데 국가에서 한 4천억을 추가로 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계 창동 시내 구간을 통과하는 것 때문에 4천억을 투자하는 만큼 저희도 이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그 국가 대통령 공약사항이 하니까 저희 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GTX A 같은 경우는 그 SR 본사 이전, 차량 기지 이전 뭐 이런 게 같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차량 기지 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재부에 공공기관 타당성 검토를 좀 예비 타당성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6, 7월 경에 좀 끝나는 걸로 좀 예상되고요. 하반기에 이제 기본계 수립 영역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그때 저희가 GTX A에 필요한 건설비 아까 말씀드린 동탄역이라든지 지지역 역사 개량 문제, 반복선 문제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비를 그 기본 계획상에 태워서 저희 시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R 차량 본사 이전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 심사가 별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진행 중이지는 않고요. 한번 SR 본사 측에서도 왔는데 저희 평택 쪽으로 어차피 차량 기지 하다 보면 그 인력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소개할 때 인력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자기들도 본사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마지노선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서울쪽에서 낼 수 있는 내려올 수 있는 마지노선. 네. 네. 저희가 볼 때 그런 걸로 좀 보입니다. 이게 지금 차량 기지가 일로 왔을 때 이쪽 저희 그쪽 해당 지역 그 주민들의 그 의견은 아직 안 들어보셨죠?
예, 아직 결정 의견 나지 수렴은 않았는데. 안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차량 기란 자체가 옛날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졌지만 일단은 혐오시라는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이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병행하고 그럼 가급적이면 입체화 시켜서 뭐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이 나면 이제 주민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주민 편의 시설이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전에도 용산 그 차량 기지 보면은 굉장히 거기가 혐오 시설이더라고요. 그쪽 일대가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건 다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예, 주민들과 협의해서 같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 지제역 동축 부지 지제 세교지구죠. 거기 매입상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20년 6월 말에 저희가 법원에 이제 계약금 15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자꾸 뭐 언론이라든 이런 데서 시행사의 소유권 지위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 자체 고문 변호사 한 3곳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실질적인 소유권은 현재 조합 측에 있는 걸로 좀 회신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 내년 또 토지 사용에 대해서 잔금 수령이라든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예, 뭐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그냥 그 일방적인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우려가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원발 KTX 개통이 지금 25년 말인가요? 말이시죠? 예, 아닙니다. 25년 상반기에 상반기인가요? 이제 개통 예정으로 좀 돼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예. 그때 맞춰가지고 환승 체계 이거 개선하는 거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다면요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 측하고 뭐 잔금 수령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사용에 동의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장 없게 할 계획입니다. 네. 차질 없이 지금 내년 25년도에 차질 없이 일단 조합하고 문제 그런 문제들 잘 해결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좀 하면 SRT 지금 차량 기지 관련해서는 뭐 위치가 이제 대부분 일부 좀 특정이 되고 있고 그랬을 때 지금 거쳐가는 주민분들이 이제 우려를 합니다. 원평동 분들이 지금 이 차량 기지가 건립이 되면 노선이 또 별도로 생기는 거 아니냐? 기존 노선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기존 노선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지역을 통해서 현재 포평선이 있습니다. 포승평택선 네네네. 선로 바로 옆으로 한 노선이 하나 더 추가돼서 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하부에서 봤을 때 토목이나 이게 지금 저희 교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 교각의 하부로도 추가 교각이 세워져서 노선이 별도로 또 생기는 겁니까? 붙여져서 현재 포평선 옆으로 하나의 교각이 더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노선이. 교각이 더 생긴다. 예, 예. 이 부분은 좀 지역 주민분들과 원평동 분들하고도 좀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포승 가는 노선 때문에 어떤 동네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일부 동네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분들하고 좀 논의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예타가 끝나면요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네.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네.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가 최소화된다라고 하니까 피해가 발생할 거다라는 지금 현재 포평선 할 때도 이제 교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포평선하고 바짝 붙여서 같이 가는 걸로 좀 검토 좀 요청을 하고 있고 다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그러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인센티브를 내놔라는 식으로 해서 국가철도공단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입장을 받았습니다. 네. 좀 면밀히 좀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공공 구매 현황을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매는 높은데 사회적 기업의 구매가 상당히 좀 저조해 보입니다. 특히 2023년도의 구매액이 2022년보다 적게 반영되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과 좀 상반되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공공기관 매칭 데이를 4월 20일에 개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그 평택시의 각 부서 회계 담당자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하기관의 이제 회계 담당자들을 그 참여시켜 가지고 먼저 사전에 이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각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차려놓은 부스를 그 순회하면서 사회적 경제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공공기관은 몇 개소 정도였습니까? 그 직원 수로 했을 때는 4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참여한 공공기관이 좀 상당히 적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체국하고 서부발전협의회, 상공회의소 이렇게 3개소 외에는 참여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이번에는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했지만 저희 시청과 시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는 의무 그 구매 기관이 아니라서 저희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성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사회적 기업들이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스를 차리고 공공기관 담당자를 만나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제품도 이렇게 공공기관하고 판로가 개설이 되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셨던 것 같고요. 사실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서 현재 저희가 각각 그 부서 기관들을 저희가 좀 나서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매칭 데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실질적인 구매 실적이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그 통계나 보고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시청의 구내식당에서 그 고기 대신에 이제 그 식물성 고기를 이렇게 반찬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필요 구매 물품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필요 사항을 사전 조사했었나요? 아, 매칭데이 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조사는 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매칭 데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공공기관이 매칭에 대해서 구매한 실적이 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뭐 사업 초기 처음 시도하는 거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 보고서는 있나요? 네, 행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따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매칭이 되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의 리뷰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인 공공기관 매칭 데이가 좀 더 구매 담당자와 사회적 기업 간의 좀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사회적 기업만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좀 순회하는 방식을 좀 선택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이 기업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로도 그 작은 상담 부스라든지 뭐 간단한 테이블이나 탁자를 놓더라도 그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에게 그 사회적 기업이 직접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공기관이 어떤 사회적 기업의 구매 물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미리 조사해서 사회적 기업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기업이 와서 브리핑하는 형태로 하반기에는 뭐 방법을 조금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첫 해 저희가 이제 실시를 해보고 해서 좀 이제 기대도 있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그 공공기관의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게 또 파악이 됐다면 그 매칭데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을 텐데 그런 점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공간도 좀 더 넓은 곳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택시 사회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조례 갖고 계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지 한 1년 2개월 정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제5조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의 수립 등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시장은 구매 촉진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혹시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셨나요? 네, 이 부분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에 저희한테 검토를 맡아서 그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매 촉진 시책은 아직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하면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 홍보,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재원 조달 방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틀을 잡는 중요한 업무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구매 촉진 시책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거에 의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 부서의 구매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알뜰 나눔 장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의 평택 공동 브랜드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기본 계획에 담겨서 저희 시와 사회적 경제 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나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하시는 건지. 지금 이제 그런 계획서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딱 떨어지는 것처럼 그 저희가 이게 공시하는 계획은 아니고 저희 업무 보고나 센터의 업무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좀 혹시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6조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등 매년 초에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 공고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구매 계획에 대해서는 공고가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그 올려놓고 있습니다. 구매 계획에는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품목하고 구매 목표율,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 관리,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 계획, 기관 업무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7조를 보면 구매 실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장은 매년 전년도 평택시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실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 작성이 되었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작성해서 매년 그 저희가 이제 시군
시군 종합평가에도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8조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혹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그 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 육성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는 구매 촉진 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조례상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에서는 이 구매와 관련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만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와 이 위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시장은 공공기관을 우선구매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우선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경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사회적 경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셋째, 긴급 구호 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넷째, 사회적 경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섯 번째,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혹시 우리 시는 어디에 좀 포함이 될까요?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각 부서에서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보다 이제 더 저렴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사회적 경제 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11조 교육훈련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매칭데이 때 교육을 좀 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좀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13조 사회적 경제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구매를 요청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나요? 현재 협약까지 체결한 사례는 없고요. 이제 우선 구매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13조도 사회적 경제 제품 판매 활성화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관내 기업과도 밀접하게 좀 접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15조는 공공기관 평가인데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 평가 항목에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실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공기관 운영 실태 진단 보고서에도 없고 출연기관 경영 평가에도 구매 실적을 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실적을 좀 경영 평가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이 좀 가능하실까요? 그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공공기관 매칭데이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회의 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고 저희도 이거를 이제 지침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경기도 내 사회적 기업 구매 실적의 구매율이 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회적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2019년도 시군 종합평가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구매 분야에서 우리 시는 사무용품 등 저가 품목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복사지나 화장지 등을 구입하고는 있으나 수량과 금액에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관급 자재나 고급 용역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좀 없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구매 촉진 계획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이 민간 기업에 홍보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에 반영을 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적용하고 뭐 내년에도 계속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국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제 국으로 편성이 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미래 산업인 수소, 뭐 미래자동차, 반도체 등 정말 해야 할 일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치도 이제 자치행정 협치과로 개편되면서 협치도 협치에 관련된 사업이 자치행정 협치과로 좀 이관이 되었잖아요.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미래전략관에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어느 정도 좀 거치면 이제는 좀 몸에 맞는 옷을 좀 입어야 될 시기가 좀 도래하면 이제 좀 업무에 대한 이관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저희 이제 미래전략과의 업무 성격들이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직 개편과 함께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충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